저에 대해서 한 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요런 거고요. 요즘 빠져있는 일은 요겁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이런 걸 하고 싶고요. 즐기는 컨텐츠는 이런 거. 나를 소개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다 치고 나면 이렇게 나오고, 예, 여기 밑에 보면 텍스트 복사가 있어요. 요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박기현의 프로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앞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손을 다 쓰십니다. 왼손으로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시고 오른쪽 손으로는 엔터를 2번을 누르세요. 막 실행이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백 2칸 있어야 돼요. 자, 참고로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서 내가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질문을. 그리고 나서 다음 줄로 넘길 때는 Shift 엔터를 항상 누르셔야 돼요. Shift 엔터. 그냥 엔터 치면 바로 실행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감자탕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고 그 밑에다가 나는 어떤 감자탕이 먹고 싶어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싶은데 거기서 감자탕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얘가 그냥 쉥 가가지고 감자탕은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다 내가 설명을 더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엔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공백을 일부러 놓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내가 뭔가를 치려고 그래요.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다가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누르면 안 돼요. 요거까지만 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빠른 모델, 사고 모델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 사고 모델을 항상 치세요. 여기 오른쪽 밑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빠른 모델, 사고 모델, 프로, 울트라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예, 패스트 띵킹, 프로, 울트라. 자, 여기 울트라를 누르면은 바로 돈 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시고 프로는 여러분이 뭔가 아주 고급 작업을 할 때, 아주 고급 작업.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 하냐면 코딩 같은 거 할 때 프로를 이제 주로 써요. 그 다음에 사고 모델, 여러분 이거 쓰세요, 이거. 예, thinking. 그 다음에 빠른 모델은 빠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고 모델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사고 모델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도구, 툴 뭐 그런 거 나와 있나요? 요거를 누르셔서 캔버스 요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제가 창을 하나를 더 띄울 거예요. 제미나이. 여기다 이제 똑같이 이걸 넣었단 말이죠. 아까 여기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넣었어요. 똑같이 넣고 여기 사고 모델 그냥 놨는데 여기 이거 툴을 캔버스를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답을 만들어줘요. 우리 보통 그 챗GPT나 그런 데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뭔가 내가 뭐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캔버스를 선택을 했어요.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창이 둘로 나눠져야 돼요. 창이 두 개로 나눠지면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글씨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나요, 다들? 요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캔버스의 기능이에요.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별도의 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하는 거를 이 왼쪽 밑에서 여기 똑같이 챗GPT나 이런 것처럼 아까 제미나이처럼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자,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 거 나왔나요? 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캔버스 기능을 가지고 하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캔버스를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까지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리포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홈페이지처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이거 어저께까지 이렇게 사진 안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사진이 나오네요. 참고로 지금 얘네들이 엄청나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제미나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홈페이지가 완벽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면 일단 제 이름을 여기 맨 위에다 써줬는데 저는 GIHYUN을 쓴단 말이에요. G를 쓰는데 얘는 K라고 써서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문 변환 그거는 기억을 K로 쓰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아래로 내리면 밑에도 보면 여기에 2024 키언팍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잘못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가 2006년인데 24년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24년으로 나와 있나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24년이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지금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나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수정을 하냐면 여기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는데 KIHYUN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에서 다른 걸로 바꾸기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고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냥 미리 보기 상태로 놔두고 여기 왼쪽 밑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문 이름은 GIHYUNPARK야. 이렇게 수정해줘. 자, 저는 이제 두 개를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2026년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봐서 뭐가 잘못된 거를 여러분이 발견을 하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내면 얘가 또 이렇게 막 수정한다고 뺑글뺑글 돌면서 수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제 이름을 위에 기연팍 이렇게 바꿔줬고요. 맨 밑에도 요거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맨 밑에. 그런데 요것도 같이 하나 바꿔달라 그랬더니 기연팍으로 돼 있는 거를 싹 바꿔줬어요. 자, 2026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싹 바꿔줬어요. 대단하죠? 자, 참고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홈페이지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표시해줘.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 영어로 이렇게 싹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 보니까 밑에 요게 바탕색이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초록색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 치고, 자, 전체적인 테마를 주황색으로 수정해줘. 테마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디자인에 중심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테마를 주황색으로 수정해줘. 자, 지금 다 초록색 계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 거는. 여기도 연두색이고. 전체적인 테마를 주황색으로 수정해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 거는 또 주황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주황색 계열로.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니까 여기에 AI 코스 이거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미디어 미니스트리 여기에는 아이콘이 없어요, 지금 제 거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내용 중 미디어 미니스트리 위에 아이콘을 추가해줘. 다른 아이콘과 비슷한 이렇게 그냥 얘가 여기를 딱 찍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용 중 미디어 미니스트리 위에 다른 아이콘과 비슷한 아이콘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거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이제 궁금한 거죠, 저는. 만약에 이걸 알아들으면 얘는 되게 똑똑한 거예요. 전체 내용에서 미디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거를 포커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아이콘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다른 아이콘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거랑 해서 거기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건데 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두두두둥 여기 들어왔어요. 아이콘이. 얘 사진도 바꿔줄 수 있어요. 얘 아까는 남자 사진이었는데 요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사진이. 자, 주황색 계열로 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이 주황색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주황색 계열 사진으로 이렇게 좀 바꿔줬나 봐요. 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이브 코딩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요거는 지금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코딩이란 말이에요. 이 코딩이에요. 코딩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로 그냥 타이핑을 해가지고 얘랑 대화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흔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바이브 코딩으로 1억을 벌었어요. 이런 거 나와요. 자, 그게 이런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는. 예. 아니, 그 코딩을 우리가 안 하는. 아니, 지금 코딩을 했어요. 아니, 나 진짜 코딩. 아니요, 이거 진짜 코딩이에요.
이거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미리 보기로 보니까 이게 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얘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보기 좋게. 그러니까 이게 코딩이란 말이에요. 이 코딩에서 보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코딩을 약간 해요. 약간 쥐꼬리만큼. 여기서 보면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라데이션, 배경을 그 색깔로 칠하는데 리니어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색깔이 변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아마 요거 온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자, 어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텍스트인데 색깔이 135 DG 그리고 요 색깔에서 요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FFF7 ED의 색깔이에요. 자, 요게 저희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이 좀 색깔에 대해서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색깔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은 것이, 자, 여기에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색깔에 대해서, 이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 줘. 자, 요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이쪽에 이제 반영은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내가 질문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나와요. 자, RGB로 치면 R은 빨간색이고요. G 그린 저기 녹색이고요. B 블루.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 중고등학교 때 빛의 삼원색, 초등학교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 꼭 배워요. 빛의 삼원색 뭐라고요? 빛의 삼원색에는 노랑이 안 들어가요. 빨, 파, 초. 빨, 레드, 파, 블루, 초, 그린. 그런데 RG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은 빨간색은 이거를 0에서부터 255까지 총 256개로 나누는 거예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 거는 0이고 빨간색이 몽땅 다 있는 거 그거는 255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 그 단계별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빨간색이 25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가득 차 있고, 자, 참고로 또 하나 빛의 삼원색이 있으니까 색의 삼원색 기억하시나요? 빨로파인데 이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삼원색은 색깔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이 돼요? 빛의 삼원색은 더하면 흰색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됐어요. 흰색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햇볕이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우리가 흰색을 맡고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무색이 돼요. 무색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흰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흰색 불빛이 아니라 무색이에요. 요 태양빛처럼. 자,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이 된다고 배웠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색깔을 빨강, 노랑, 파랑을 다 섞어도 검정색이 안 나오고 칙칙한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는 검정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정색을 하나를 더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사기, 칼라 복사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열어보면 거기에 CMYK라고 돼 있어요. 칼라가 4개가 들어있어요. CMYK. 아까 우리가 색의 삼원색을 빨로파라고 배웠는데 빨로파도 아니에요. 사이안은 하늘색이에요. 짙은 하늘색. 저기 뒤에 있는 액자에 보이는 그 파란색 비슷한 거 있죠? 저게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안 색깔이에요. 사이안. 그리고 마젠타는 분홍색이에요. 아주 진한 분홍색. 그게 마젠타예요. 그 다음에 Y는 옐로우 맞아요. 그리고 K. 그래서 여러분 그 잉크젯 프린터 그런 데나 아니면은 저기 그 레이저 프린터 거기에 보면 토너나 아니면 잉크가 4가지가 들어가요. 어떤 것은 4개가 한 팩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아니면 4개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CMY를 3개를 합치면 원래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색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 검정색을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RGB인데 R이 아까 0에서부터 255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5가 빨간색은 완전히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G는 그린, 녹색은 255에서 약간 빠졌어요. 그리고 B는 255에서 좀 더 빠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유추를 해보면 이 색깔은 쉽게 말해서 검정색이랑 하얀색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RGB가 다 가득 차고 좀 덜 차고 쉽게 얘기해서 0에서부터
255까지 있어요. 0에서부터 255. 이거를 가장 진한 색깔, 쉽게 말해서 RGB 그 100%가 들어가 있는 색깔은 255, 255, 255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세 개를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고요? 무색. 요렇게 되면 무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빨간색은 가득 채웠고 G는 약간 덜 뺐고 그 다음에 B는 좀 더 뺐는데 중간에 비해서도 한참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255에서 240, 230이니까. 자, 그러면 이 색깔은 어느 색깔에 가깝냐면 흰색에 아주 가까운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요렇게 RGB라고 하는 계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55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255는 우리가 숫자를 세는 방식 중에 십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십진수는 숫자 10개를 가지고서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10개가 뭔가요? 0에서부터 9까지.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0, 1, 2, 3, 4, 5, 6, 7, 8, 9 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가 0으로 바뀌면서 앞에 한 자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십진법이에요. 사람들이 왜 십진법에 능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주로 십진법을 쓰는지 아세요? 왜냐면 저희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숫자 셀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헤일 메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SF 영화예요. 저기 지구가 멸망하게 되게 생겨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별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외계인을 만나요. 그 외계인이 꼭 돌 바위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외계인인데 눈이 없고, 그런데 그 외계인은 육진법을 써요. 왜냐? 돌같이 생긴 그 외계인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셀 때 하나, 둘, 셋, 넷, 6개예요. 자, 그래서 육진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진법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또 한번 다른 얘기로 나가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상의 숫자들은 다 십진법으로 돼 있을까요? 십진법이 아닌 다른 진법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 컴퓨터는 몇 진법을 써요? 2진법을 써요. 0과 1만 있어요. 0과 1이 뭐냐면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0, 들어오면 1. 그렇게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분화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진법이에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진법.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시간은 왜 10시가 되면 끝나면 좋은데 왜 12시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시간은 12진법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간은 12진법을 사용을 하는데 분은 60진법을 사용을 해요. 초도 60진법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야드라든가 이것도 십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미터법은 다 십진법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길이 단위나 이런 것들은 주로 12진법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옛날서부터 흘러내려온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진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진법 다음으로 확장돼서 사용하는 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진법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온오프. 자, 이제 수학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0과 1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0과 1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자, 그럼 요 두 칸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0과 0과 1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랑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십진법 있잖아요. 십진법에서 두 자리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인가요? 0에서부터 99까지 해서 100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두 칸을 가지고, 십진법에 두 칸을 가지고서, 이거 뭐 컴퓨터를 배우러 왔더니 뭐 이상한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십진법을 가지고서는 두 칸을 가지고서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진법을 가지고서는 두 칸을 가지고서 몇을 만들 수 있느냐? 자, 한번 우리가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죠. 우리 0, 1, 2, 3, 4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9까지 딱 가니까 그 다음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 칸이 올라가고 0으로 바뀌는 거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진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0이에요. 그 다음에는 1이겠죠? 그 다음에는 1, 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1, 1, 1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두 자리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총 개수는 0, 1, 1, 0, 1, 1.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세 자리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0, 0, 1, 1, 0, 1, 1, 1, 0, 0, 1, 0, 1, 1, 1, 0, 111 총 몇 가지였나요? 8가지. 자, 그러면 네 자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 한 자리를 가지고서는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0과 1. 두 자리를 가지고서는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세 자리를 가지고서는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4개를 가지고서는요? 16개. 16개. 왜냐면 2의 몇 제곱이냐예요.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고 2의 3제곱은 8이고 2의 4제곱은 16이죠. 그 2의 4제곱, 그 버퍼 4개, 요거를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게 16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진법을 사용을 해요. 16진법.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진법은 0과 1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6진법은 0, 1, 2, 3, 4, 5를 쓰면 되겠죠. 10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16진법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0에서부터 9까지 쓰고, 그리고 10개 쓰고, 그 다음에는 가지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쓰냐면 알파벳을 써요. 알파벳 A, B, C, D, E, F까지 16개. 0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렇게 총 16개를 가지고서 16진법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요. 이해가세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FF 16진법의 FF는 뭐냐면 10진법의 25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RGB로 봤을 때 255, 247, 237인데 요것을 16진법으로 바꾸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FF, F7, ED. 그래서 요 FF, F7, 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R, G, B를 16진법으로 2칸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거 배우러 왔다가 머리가 깨지는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거 이렇게 막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 뭐 FF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딱 보면 아, 이거는 RGB 값을 16진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RGB 값 또 헥스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16진법으로 하는 걸 헥스라고 그러거든요. HEX.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렌지 50 이런 것들도 그 어떤 컬러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렌지 값의 50% 정도 사용하는 좀 그 연한 오렌지 뭐 이런 그런 뜻이겠죠. FF는 흰색이에요. 000000은 검정색이에요. RGB니까 빨간색은 뭐냐면 R은 FF가 들어가고 GB는 없는 거 00. 그러니까 FF0000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G 그린 색깔은 00FF00 이게 그린 색깔이에요. 블루는 0000FF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바이브 코딩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순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메뉴에 보면 지금 여러분 메뉴가 나오나요? 이 about은 요 부분이 about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는 요 부분이 미니스트리고,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요 부분이 인터레스트고, 고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그거를 해놨는데 그 섹션을 요 이름으로 about, 미니스트리, 인터레스트, 고올이라고 하는 섹션을 얘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미니스트리와 인터레스트의 그 순서를 바꿔달라. 섹션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어 페이지 구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미니스트리가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 메뉴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바뀌었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 연락처도 추가해줘. 자, 전화번호는, 이메일은, 자, 이렇게. 자, 내 연락처도 섹션으로 추가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방금 전에 위에서 미니스트리 섹션과 인터레스트 섹션의 위치를 서로 바꿨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메뉴 하나하나는 그 섹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바꿨고요. 내 연락처도 섹션으로 추가해줘.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섹션들에 내 연락처를 또 추가로 만들어주고 메뉴도 내 연락처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연락처도 섹션으로 추가해줘. 전화번호는 이거고 이메일은 이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연락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컨택트라고도 만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여러분 그 카드 뉴스 아시나요? 카드 뉴스라고 그러니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줘. 화면이 좀 너무 크니까 제대로 잘 안 보이시거든요. 왼손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또 오른손은 빼기 마이너스 버튼. 그러면 이게 화면이 좀 작아지고 그러면서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확대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그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를 화면 좌우에 만들어줘. 내비게이션 화살표를 카드 양옆에 배치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딱 요 문구대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얘한테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표현은 여기서 보면 내비게이션 화살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게 카드 보기 형태거든요. 카드 뉴스 형태. 자,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여기에 위로 이렇게 조금 올리시면 여기에 박기현 프로필 카드 뉴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요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홈페이지 있죠? 그것도 위로 쭉 올리시면 그 위에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박기현 프로필 홈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비슷한 거면 그 안에서 수정이 돼요. 아까 이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영어로 바꿨잖아요. 그거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카드 뉴스는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홈페이지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리고 밑에 카드 뉴스로 또 이렇게 새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카드 뉴스를 제가 수정을 여기서 하면 이게 바로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위 카드 뉴스와 별도로 새로운 문서로 카드 뉴스 형태를 만들어줘. 위 카드 뉴스와 별도로 새로운 문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카드 뉴스 형태를 만들어줘. 카드 뉴스를 만들어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어떨 때 쓰냐면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카드 뉴스가 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뭔가를 명령을 내려버리면 얘가 수정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별도로 새로운 카드 뉴스 형태를 또 하나를 새로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보존을 해놓고. 그러면 얘가 또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별도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카드 뉴스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수정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드 뉴스에 배경에 자연사진을 추가해줘. 이 자연사진을 얘가 불러와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될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해보면 그럼 또 되면 좋고. 자, 여기 박기현님의 2016 비전 카드 뉴스에 깊이감 있는 자연 배경을 추가했습니다. 프리미엄 다크 모드의 세련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웅장한 산맥 이미지를 어둡게 오버레이 처리하여 텍스트 가독성을 확보하고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아, 여기 요 뒤에 지금 뭐가 산맥 배경이 있네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새로운 단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익혀가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기에 다크 모드. 아까 여기 요거는 브라이트 모드예요. 밝은 모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거는 다크 모드예요. 어두컴컴하잖아요. 다크 모드의 장점은 일단 배러리를 들 써요. 컴퓨터에. 그 다음에 저희가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눈부심이 덜해요. 그래서 눈이 좀 편안해서
저기 개발자들은 이 다크 모드를 상당히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오버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 뒤에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검정색 그 셀로판지를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정색 셀로판지에 가려가지고 제가 좀 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셀로판지에 검정색이 좀 약해서 회색이 되면,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이겠죠. 그래서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어둡게 오버레이 처리를 한 거예요. 진한 색으로.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오버레이 정도를 절반으로 줄여줘. 오버레이 한 정도, 그 투명도 정도를 절반으로 줄여줘 라고 하면 얘가 기존 불투명도를 0.85로 했대요. 1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퍼센테이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0.85라고 하는 것은 85% 색깔을 입혀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0.42 정도로 바꾸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배경이 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이게 나왔어요. 배경 오버레이의 농도를 낮추어 뒤쪽의 자연 풍경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배경이 더 잘 드러나도록 백드롭, 필터, 블러 값을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여기 뒤에 얘가 선명하게 안 돼 있고 좀 이렇게 블러리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블러리하게 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좀 보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블러리하게 하니까 더 분위기 집중하기도 더 좋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한번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뒷 배경 말고 카드의 배경에 자연 풍경을 넣어줘 라고 한번 명령을 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말고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이 항상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미나이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이건 안 되겠지. 그래도 물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얘가 생각을 했을 때 뒷배경도 풍경, 여기도 풍경이 있으면 이거 너무 눈에 산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전체 배경 대신 각 카드 내부의 자연 풍경을 담아 카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각 카드의 주제에 어울리는 그런 걸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왜 뒷배경은 지웠어? 아니, 이렇게 자꾸 심술을 부려야 돼요. 그럼 얘가 뭔 대답을 해주든가 아니면 뒷배경을 살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이전에 요청하신 뒷배경 말고 카드의 배경에 라고 말씀하셔서 전체 배경은 차분하게 비우고 카드 내부에만 풍경을 집중시키는 디자인으로 변경했었습니다. 말고 라는 표현을 전체 배경에서는 빼고 라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첫 번째, 인공지능이랑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해서 또 그랬다고 얘가 또 뒤에를 또 넣어줬네요. 인공지능이랑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못 할 거야,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더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꽤 괜찮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바이브 코딩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바이브 코딩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바이브 코딩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바이브 코딩에 지금 여러분이 침 한 번 이렇게 바른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캔버스, 우리는 지금 제미나이 캔버스를 가지고서 이 바이브 코딩을 시도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이 캔버스에 기능 간단하게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미나이에요. 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해줘.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바이브 코딩이 뭐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잘못했죠. 요렇게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저희는. 왜냐면 캔버스를 써야 돼요, 저희는. 자, 사고 모델, 그 다음 도구에서 캔버스 해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요 내용이 아까처럼 이렇게 캔버스로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바이브 코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에서 캔버스의 기능 중에 좋은 점을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요 위에 거는
이거는 수정이 안 돼요. 여기 아까 그냥 질문해서 답 나온 거는 수정이 안 돼요. 이 바이브 코딩 이거 지우고 싶다 못 지워요. 자, 그런데 캔버스에서는 바이브 코딩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세히가 뭐야? 상세히가 자세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캔버스에서는 그 글자 답이 나온 것을 내가 직접 거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개발자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문법을 직접 입력하는 대신 자연어, 일상 언어로 구현하고 싶은 의도와 흐름을 AI에게 전달하여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저희가 했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나 요거 만들고 싶어, 이런 거를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한 거예요. 핵심 철학,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만들고 싶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만들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어원, 테슬라의 전 AI 책임자 앤드레 카파시, 이 사람 요즘 대단히 핫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 사람이 새로운 거를 뭘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카파시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제 코드를 쓰지 않고 그저 바이브를 유지하며 AI와 대화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바이브를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빌어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 지금 주목받는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요 도구가 ID, 공식 문서, 스택 오버플로우라요. 아시는 단어 있나요? 잘 모르죠. 자, I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면 밑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줘.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줘. 그러면 얘가 요 ID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줄 거예요. 요 문서 안에다가. 여기 밑에 용어 해설 이렇게 나와 있죠. 새로 바뀐 거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와요. I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엠빌롭먼트 뭐 이런 개발 환경이에요. 개발 환경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ID는 자 요런 것처럼 요게 지금 ID 환경이라 그래요. ID 환경. 실제로 코딩을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요 옆에 보면은 폴더 구조 파일들 나와 있고 밑에 프로블럼 뭐 여기 터미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와 있는 이 환경을 IDE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때 어떤 형태를 사용을 하냐면 요런 형태를 사용을 해요. 요런 형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커서만 깜빡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 코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사용하는 거, 요걸 IDE라 그래요. 반면에 요렇게 그냥 깜빡하면서 나한테 뭐를 입력해 달라고 기다리는 요거를 CLI라 그래요. 그냥 듣고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매뉴얼에 다 그 설명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캔버스에서는 요렇게 방금 전에 ID 통합 개발 환경 요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랬더니 밑에다가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모르죠. 자, 그러면 또 요것도 이 단어의 해설도 추가해줘. 요렇게 하면서 내가 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캔버스의 기능이 그거예요. 요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거는 여기에서 요 부분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요 부분만. 그런데 아까 요 위에서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경우는 요 왼쪽에 그냥 질문에서 답이 나왔던 경우는 요거를 추가하려면 처음부터 다시만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지금 이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만 추가를 하거나 그 부분만 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요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만들 때 내가 뭐를 만들고 싶어, 내가 글을 쓰고 싶어, 내가 자서전을 쓰고 싶어,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내가 에세이를 하나 쓰고 싶어, 그런 걸 했을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캔버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그 글들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LLM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창이 쬐끄만한 창이 떠요. 그럼 요것도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다 차근차근 용어 설명 이렇게 추가하고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얘가 기존에 그 자리에다 추가를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LLM 요거 수정이 됐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그 문서의 작은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캔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챗GPT나 제미나이를 계속 써보면 써볼수록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에세이를 하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문단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챗GPT로 그거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제미나이로 그걸 썼어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 문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완벽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데 그 세 번째 문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챗GPT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잘 됐는데 얘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건드려요. 건드리면 처음에는 1, 2, 4, 5는 완벽했어. 내 진짜 마음에 들고 3번만 마음에 안 들었는데 3번이 바뀌었는데 1, 2번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싸워야죠. 야, 1, 2번은 그대로 놔두라니까? 그렇게 했더니 1, 2번은 새로 놔두고 4, 5번을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AI랑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너 그것도 이해 못해?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바꾸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인공지능이 내 생각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저희가 카톡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나 뭔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썼는데 그 사람은 네가 나를 얕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내가 쓴 텍스트를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린 말은 어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도 있고 또는 격려하는 말도 있고 조롱하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그 어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텍스트만으로 하는 것도 상대방과 내가 잘 소통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AI는 내가 텍스트만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 얘가 그것을 나는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얘는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캔버스는 내가 이 부분만 바꾸고 싶어. 그럼 그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써보시고 그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또 뭐가 있느냐. 자, 방금 전에 것처럼 이렇게 그 부분만 선택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또는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내용을 더 추가를 하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캔버스 문서의 용어 설명 부분이 더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뭔가 여기 설명이 더 늘어났네요.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 캔버스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플롯 버튼이라고. 자, 거기에 첫 번째 거에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니까 길이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이 변경. 자,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래로 길게, 매우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그 길이를 늘려줘요. 여러분이 뭔 글을 쓰는데 내가 기껏 썼더니 5줄밖에 못 쓰겠어요. 나는 죽어도 5줄 이상을 못 써. 그런데 저기서 가져오라는 글은 20줄이에요. 20줄 정도는 써서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한테 늘려주기, 길게 늘려주기. 그러면 얘가 길게 늘려줘요. 좀 더.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그 좀 심플하게 보고 싶어. 이거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그걸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짧게. 그럼 요약본처럼 나오겠죠. 이렇게 짧게.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제. 자, 요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거에 보면 어조 변경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위쪽으로 올리면 아주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매우 정중하게. 얼마나 편안해질라나? 편안하게를 눌렀더니 자, 여기 지금 새로운 개발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동했습니다.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수정을 하면 여기 왼쪽에 보면 바이브 코딩 가이드를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엄청 편하고 힙한 말투로 바꿨어요. 바꿔봤어. 여기서도 바꿔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슬랭이랑 인터넷 용어 좀 섞어서 읽기 편하게 다듬었으니까 확인해봐. 크크크.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도 내용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고 빡센 문법 공부 때려치고 그냥 평소 쓰는 말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코드 노가다 다 해주는 그런 이 신세계임 크.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정 제한이 있어요. 수정 제한은 이걸 딱 보고서 얘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아, 요런 내용은 요렇게 좀 수정을 하면 더 잘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평소 쓰는 말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코드 노가다 다 해주는 신세계임 요 부분을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AI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찰떡같이 번역해주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추가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적용 밑에 적용을 누르면 요 부분을 요렇게 머릿속 설계를 툭 던지면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실제 코드를 구체화해주는 신세계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글을 다듬는데 이 캔버스를 활용해서 잘 다듬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뭐를 만들었었죠? 캔버스를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죠. 캔버스를 가지고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여기 위에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만들기. 요거를 눌러보시면 웹페이지가 있어요. 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퀴즈가 있어요. 플래시카드가 있고요.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I 오디오 오버뷰를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 그거를 생성을 하는데 이것은 팟캐스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서 그거를 캔버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띵킹 모드, 사고 모드 아니면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프로 모드도 괜찮아요. 가능하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프로를 하면 마치 학자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무료도 프로를 조금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고차원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있는 걸 하려면 프로를 쓰면 좋고요. 어쨌든 사고 모드를 일반으로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내가 뭐에 대해서 알려줘, 뭐에 대해서 설명해줘, 캔버스 선택하고 띵킹 모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읽어보면서 나 요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거 딱 선택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해줘. 그럼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또 추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설명들을 쭉 추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AI 오디오 오버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지금 설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물어본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물어봤는데 내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캔버스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캔버스로 위 내용을 캔버스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서 캔버스로 만들어줘요. 캔버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기서 이제 만들기에서 오디오 오버뷰 사용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프리젠테이션. 나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여러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질문에다가 이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줘.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PPT 파일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생성하는 중 이렇게 나오죠. 디자인이 단순하게 나와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요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그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박기현 탐구하고 연결하며 성장하는 사역자. 이렇게 2, 3, 4, 5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겠죠. 너무 단순해, 예쁘게 꾸며줘. 그냥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걸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AI 오디오 오버뷰예요. AI 오디오 오버뷰를 만든 거예요. 5분짜리를 만들어 줬어요. 직접 재료 다듬고 써는 과정 다들 익숙하시죠? 칼질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가 요리사의 기본기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셰프의 근본이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재료를 직접 썰지 않고 그냥 AI 셰프한테 저기 달콤하고 바삭한 느낌으로 해줘, 이렇게 말만 툭 던졌는데 완벽한 요리가 나오는 주방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발자들의 세계에선 이게 벌써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목표는 바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과연 개발의 미래인지 파헤쳐보는 건데요. 복잡한 문법 공부 없이 평소 쓰는 자연어로 툭 던지면 AI가 코드를 짜준다는 이 가이드 문서를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면 내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또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감자탕 레시피를 자세하게 설명해줘. 캔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감자탕 레시피가 얘가 정리가 되면 그걸 AI 오디오 오버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말로 감자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오늘 한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캔버스로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서 내용을 추가를 했었죠.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이 너무 좀 짧다. 그럼 길게 할 수도 있고, 좀 그 어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편한 풍으로 아니면 정중한 풍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문서를 만든 걸 가지고서 AI 오디오 오버뷰를 눌러서 하면 얘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게시물로 만들어서 뭐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걸 설명을 하려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걸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아까 너무 썰렁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좀 더 낫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감자탕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재료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그 행위, 배우는 것부터 가르치는 데까지 그거를 다 한 프레임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줘.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줘. 여러분 전자계산기 필요하잖아요.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줘. 자, 이거를 사고 모델 캔버스 그러고 눌렀어요. 그럼 얘가 이제 막 또 코딩을 해요.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계산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계산이 되나? 한번 해봐야 되겠죠. 3 곱하기 8은 맞아요? 틀려요? 맞았어요. 디자인을 밝게 만들어줘. 눈에 잘 안 보여. 뭐 이런 거. 그럼 얘가 지금 어두컴컴한 그 다크 모드에서 브라이트 모드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공학 계산기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뭐 더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저는 방금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뭐를 썼냐면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줘.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걸 가지고 얘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거, 단위 변환기를 만들어줘. 미터를 야드로 뭐 이런 거 있죠. 섭씨를 화씨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한테 이런 걸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이브 코딩의 시작이에요. 요 다음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제가 공유해드린 그 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오늘 얘기했던 거 거기 다 나올 거예요.
아 요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 세계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 제미나이에 가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햄버거 메뉴 요거를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보내드린 거 거기에 매뉴얼에 뭐가 있냐면 유튜브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나에게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 30분짜리 동영상 다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내용 요약만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제미나이한테 가가지고 이거 요약해줘 그러면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주소만 그냥 딱 집어넣으면 얘가 그 문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텍스트로 제공을 해주는 뭐 이런 거 요약해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예시로 하나 넣어드렸어요. 제가 만든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TTS,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문서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얘가 말로 그냥 쭉 읽어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노션에다가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설정을 이렇게 몇 가지를 체크를 해놓으면 얘가 여기서 이제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그 홈페이지, 제 그 지우미션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PDF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 아들이 찬양팀에 있는데 찬양팀에서 악보를 이렇게 주는데 악보가 한 파일 PDF 하나에 한 뭐 5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요 5장 들어있는 PDF 파일을 얘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얘가 그 5장의 파일을 5개로 분리를 시키고 파일들을 5개로 분리를 시키고 그 파일의 제목에다가 요 내용에 보면 첫 번째에 있는 그 제목 있죠.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제목을 집어넣고 코드를 집어넣고 그 작곡가를 집어넣고 제목에다가, 그래서 뭐 무슨 노래, G 코드, 작곡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계속 만드는데 슬라이드 안에다가 그 발표자 메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텍스트랑 슬라이드를 딱 주면, 그러니까 PDF 파일을 딱 주면 PDF 각 페이지의 내용을 이거를 가지고서 그 발표자 메모에다 이렇게 쫙 정리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일이 많으면 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 소식지로 보내드리는 것 중에 4월 2주차 AI 생태계 산업 동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슬라이드를 만들고 슬라이드에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슬라이드랑 합쳐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작업들이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을 간소화하게 버튼 한두 번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쭉 하는, 처리를 하는 요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면 얘가 그거를 텍스트로 쭉 해가지고 항목별로 뭐 가계부에 정리하는 뭐 이런 거, 요런 것들도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면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매출, 오늘 매출 전표 쫙 스캔을 하면 얘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몇 명한테 몇 그릇을 팔았고 총 매출은 얼마 나왔고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과거는 다 수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단순히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방법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어. 나 맨날 그 전자계산기 찾아 헤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들, 그런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 아주 사소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제미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돼? 그럼 얘가 요렇게, 그러면 얘가 초안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난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이브 코딩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 단위 변환기 요거 하나 만들어줘, 이 단위에다가 요런 것도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 주에 뭔가를 나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좀 안 되던데요?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